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여러분, 음식과 운동만으로 혈당 관리하는 거 참 힘드셨죠? 오늘부터 명상 함께 배워보실 텐데요. 약 없이 당뇨 관리 도전하는 당뇨스쿨의 당뇨 명상 교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운동만으로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당화혈수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이 2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가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명상을 좀 권해드리고요. 특히 식후혈당보다 공복혈당이 잘 안 잡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공복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 그리고 혈당도 혈당인데 나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나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두통이 있고 잠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보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 모든 당뇨인들에게 당뇨스쿨 명상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요. 명상을 통해서 혈당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공복혈당이 한 110, 120 이 정도에 오셨던 분인데요. 당화혈수소는 정상인데 공복혈당만 살짝 높아서 한약 치료를 일단 하면서 일단 명상이나 뭐 다른 걸 좀 해봐라. 왜냐면 그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좀 해봐라. 그때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좀 해봐라. 일단 한약 치료 해드리겠다 해서 한약 처방을 한 달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 뒤에 오셔가지고 저 공복혈당 정상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했더니 명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혈당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처음 알게 해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과 음식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잠재우는데, 관리하는데 명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워서 하나씩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당화혈수소가 8.5 정도 되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당화혈수소가 약을 아무리 늘려도 안 잡히니까 병원에서 이제 인슐린 처방까지 얘기가 나온 거죠. 실제 처방도 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약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의원에 오셨고요. 저랑 같이 한약 치료를 하면서 명상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왜 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는 하면서 내가 이럴 때 좀 이런 불편한 감정이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닫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당화혈수소가 6.6이 나왔어요. 왜 명상을 했는데 혈당이 낮아질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확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명상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각종 기사나 논문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연구들이 실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명상을 할 겁니다. 근데 명상을 하는데 저희 당뇨스쿨에서 명상할 테니까 언제 어디로 오세요 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 비용 절약되죠. 저 산간지방에서도 온라인 핸드폰만 켜면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쉽죠? 온라인 명상 열심히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뇨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함께 하게 됐지만,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안녕해야 건강이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적 안녕은 우리가 다 압니다. 혈당이 정상이고 혈압이 정상이고, 어떤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 결과지가 정상이고, MRI를 찍었는데 뭐가 정상이고, 이런 걸 육체적 안녕이라고 하죠. 정신적 안녕은 심리적으로 내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실제 심리 검사가 있어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정신적으로 안녕한 거죠. 이분은 화불쾌가 있고요. 이분은 스트레스가 있고, 이분은 피곤하고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녕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사회적인 안녕도 있어요. 사회적인 안녕은 내가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런 거를 말하겠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안녕해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 혈당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혈당만 안녕하다고 해서, 혈당 수치만 온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머지 다른 건강한 개념이 또 안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뇨 완치 꿈꾸고 계시죠? 당뇨 완치, 당뇨 극복 이런 걸 꿈꾸고 계실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안녕을 모두 기원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혈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환자분들에게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혈당이란 마치 자동차에게 휘발유와 같습니다. 휘발유 없으면 자동차 못 가죠? 휘발유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자동차에 있어서 휘발유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혈당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혈당이 필요하라는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 무슨 상황이죠? 내가 머리가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이럴 때 당연히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우리 수험생들 자꾸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하는 게 군것질 먹고 하는 게 뇌를 쓰려면 우리 공부하고 뇌를 쓰려면 혈당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뇌는 포도당만 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고 뭔가 업무를 하고 이럴 때는 단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아도요. 몸에선 다 만들어줍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혈당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들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이 많거나 화가 났거나 싸웠어요. 화가 났어요. 이럴 때는 또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또 코티졸 호르몬 때문에 혈당도 막 올라갑니다. 어디가 아플 때 혈당 올라가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고 백신 주사만 맞아도 혈당 올라가잖아요. 우리 코로나 백신 이번에 맞을 때 보면 혈당 많이 올라갔었죠. 네, 먹으면 혈당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한데 다들 이것만 생각하시지 나머지 상황에서 내가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제가 이 부분 진짜 열심히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혈당이란 먹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에서 휘발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서 혈당이 올라간다. 간에 충분히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감지되면 팍 쏴줍니다. 특히 많이 쏴주는 요인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 뇌.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당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당뇨를 극복하려면요. 육체적인 안녕만 꿈꾸시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해야 우리가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안녕한가요? 여러분, 세 가지 모두 안녕한가요? 과연 그러신가요? 우리 육체적 안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녕을 같이 명상을 통해서 좀 잡아가시고 정신적 안녕이 되면 또 사회적으로도 또 안녕하겠죠.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지고 대범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 좋아지고 소통도 잘 되고 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 안녕을 꿈꾸고 그래서 그 결과 또 전반적인 건강의 안녕을 만들어서 혈당도 잘 잡힐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안녕한지 확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럼 내가 안녕하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두한 조결이 된 상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몸이 안녕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한 조결 이게 뭔지 아시죠? 한자 딱 보면 감이 오시잖아요. 두한 머리는 차갑고 반대로 발은 따뜻한 상태. 두한 조결 이라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아마 다들 조금씩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머리는 차갑고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상태가 바로 두한 조결이죠. 근데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가 있어요. 조금 더 뭐라고 말하냐면 수승화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승화강이란 수승, 이게 올라갈 때 승이거든요. 올라가는 승, 그리고 이건 내려오는 강입니다. 그래서 수승, 수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화는 내려오는 상태. 그래서 따뜻한 건 내려오고 차가운 거는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수승화강입니다. 수승화강의 상태랑 두한조결은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한의학적인 내용을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수승화강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수승화강이 잘 되는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다, 안녕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 역수승화강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좀 이런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한 90% 정도가 역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역수승화강이란 뭐냐면 아까는 그림이 이게 반대로 있었죠? 네, 위쪽이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한 상태였는데 요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위쪽이 따뜻하죠? 그리고 아래쪽이 차갑습니다. 수승화강이 반대로 돼 있다. 역수승화강이죠. 역수승화강이 되는 요인 3가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봐볼게요. 역수승화강이 되는 요인 첫 번째는 일단 여기 뇌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뇌를 너무 많이 쓰고 신경 너무 많이 쓰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우리 여기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셈인데요. 왜냐하면 뇌는 열을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컴퓨터 하루 종일 켜놓고 TV 하루 종일 켜놓으면 엄청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시지 않아요? 저는 있었는데 뇌는 열을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열이 올라가요. 열이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건 이 뇌를 많이 써서 그렇다,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다. 요거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는 단중혈이라고 해요. 가슴과 가슴 사이 한가운데를 단중혈이라고 하는데 꼭 여기뿐만 아니라 위아래 눌러봐서 아픈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쭉 위아래 눌러보고 아픈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아프면 우리가 감정이 막혔다고 하죠. 화병. 단중혈은 화병이 있는지 스트레스가 심한지 극심한지를 볼 때 여기는 혈자리를 눌러서 확인합니다. 여자분들 눌러보면 아픈 분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 많이 아프시고요. 조금이라도. 어떤 심한 분들은 진짜 이 정도 이렇게 눌렀는데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래도 안 아픈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여기가 많이 뭉치는데 문제는 이렇게 쌓이게 되면 막혀요. 이렇게 차단이 돼서 위는 더 뜨거워지고 아래는 더 냉해집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열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수승화강 앞에서 봤었던 그 그림에서는 수승화강이 되면 열이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분리가 돼서 완전 단절이 돼가지고 열이 이동을 잘 못합니다. 위는 더 뜨거워지고 아래는 더 냉해지는 고착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코어 힘이 부족하거나 배 힘이라고 하죠. 아니면 하체 근육이 좀 부족하신 분들, 나이 들면 우리가 근육이 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하체 힘이 좀 부족하고 코어 힘이 부족하고 하면 아랫배가 냉해집니다. 그래서 이 냉해지는 원인 때문에 여긴 더 냉해지고 위는 더 열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죠. 진짜 많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면 아침에는 좀 서늘하거든요. 시원합니다. 열이 없어요. 근데 오후로 조금씩 넘어가면 지금 벌써 이러는데 미지근합니다. 뜨겁진 않더라도 미지근, 뜨끈뜨끈, 뜨뜻한 정도? 이 정도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엔 진짜 서늘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온도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내가 역수승화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역수승화강이 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화병 얘기했었는데 화병이 되면 이런 얼굴이 떠오르죠? 이런 모습이 떠오를 텐데 이게 역수승화강이 되는 가장 흔한 예입니다. 화병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참 많죠. 물론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갱년기 여성분들이 겪는 그런 증상들 아니면은 꼭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20대든 70대, 80대 어르신이든 이렇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막 뚜껑 열린다고 하죠. 이럴 때 겪는 이런 증상들, 얼굴도 새빨갛고 막 여기서 막 김이 나니까 여기가 막 열이 났다는 거죠. 이러면 아래는 더 냉해졌겠죠. 이 상태가 화병, 이 상태가 역수승화강이 된 가장 흔한 예라고 보시면 되고 갱년기는 정말 많죠. 50대 전후에 우리 폐경이 되기 전까지를 갱년기라고 하는데 갱년기 때 겪는 수많은 증상들 뭐가 있죠? 안면 홍조가 있죠. 일단 안면이 붉어지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더웠다가 괜찮았다가 언제 더워지냐면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누구 생각했는데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열이 확 올랐다가 또 생각이 또 잊혀지고 또 다른 일에 집중하면 좀 내렸다가 또 갑자기 또 남편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또 열받았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자식이 또 오늘 학원 안 간대고 또 열받았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증상이 바로 갱년기 때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증상 또한 우리 수승화강이 잘 안 돼서 역수승화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도 역수승화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림 역수승화강 말씀드릴 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증상이 사실은 역수승화강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 그림을 상상해 볼까요? 저를 좀 보시면 위쪽은 뜨겁죠? 열이 납니다. 그러면 가뭄이 들어요. 열이 나고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통이 생겨요. 여기 열이 막 쌓여 있어요. 두통이 생겨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합니다. 열이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뭐 머리털도 잘 빠지겠죠? 우리 머리카락 잘 빠진다 이런 분들도 역수승화강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여기가 뜨거워지면 모발이 붙어 있겠어요? 떨어지죠. 머리카락 떨어지고 눈이 침침하고 뻑뻑합니다. 왜냐면 건조하니까. 입도 마릅니다. 건조하고 자꾸만 물 먹고 싶고 그래요. 뭐 이명이 잘 생긴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다 역수승화강의 원인이 역수승화강 결과입니다. 그래서 얼굴 빨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찌릿찌릿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답답해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가슴이 쿵쿵쿵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증상들도 다 역수승화강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여긴 단절됐고. 근데 반대로 아래쪽은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대부분의 장기는 복부에 몰려있죠. 근데 여기가 차다 보면 소화 안 되죠. 따뜻해야 밥이 잘 익잖아요. 솥이 따뜻해야 밥이 잘 익는데 차가우면 밥이 잘 안 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역수승화강이 되면 가장 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저는 밥을 먹으면 더부룩해요, 가스 차요, 뭐 소화가 좀 느려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자궁에 뭐 혹이 있대요, 뭐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또 뭐 있죠? 저는 대장 문제가 있으면 변비나 설사가 좀 잘 생겨요. 뭐 변비든 설사든 방광 문제가 좀 있어요. 전립선 문제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가 있어요. 뭐 소변을 자주 봐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갔다 와도 잔뇨감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아래쪽이 냉한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아래쪽에서 뻗어나가는 게 손발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아래가 냉하신 분들은 역수승화강이 된 분들은 이게 심하면 발까지 냉해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실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위쪽은 너무 열해져서 모발이 막 탈락하고 있고요. 뜨거운 게 막 올라가니까 아래쪽은 너무 차서 수면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역수승화강의 증상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쵸? 잠을 잘 못 자요. 역수승화강이 되면 잠 못 잡니다. 아랫배가 아프고요. 자꾸 신경 쓰니까 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할 수 있겠죠. 소변 문제 이런 증상들이 역수승화강의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내 증상들도 이 그림에 해당되는지 역수승화강 그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는 뜨겁고 아래쪽은 냉하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환자분이 오셔서 차트를 이렇게 딱 받아보면 실제 증상들을 쭉 보면 제가 이 그림 그려드리거든요. 아까 같이 봤던 그 그림 그리면서 증상 하나하나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와, 이 그림에 내 증상이 다 들어가 있네?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역수승화강이 된 거는 결과죠. 결국 또 이걸 잘 만들어서 수승화강 상태로 가면 됩니다. 수승화강 상태로 가면 내 몸이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려면 혈당만 낮춰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뚫려야 위아래가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하나씩 잡아가자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수승화강이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실제 같이 한번 실습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